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생활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정의한 박사가 제안하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간단한 생활 습관. 지은이 정의한 한의원 원장이시고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자율신경연구소 소장. 1995년도에 한의원을 개원하셨고 나는 몸신이다, 산림구단의 만물상, 엄제제왕, 청기누설,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저서로는 기적의 1분 동안 만들기 달려, 스트레스 제로 기술, 직장인 건강, 한방에 답이 있다, 몸에 좋은 색깔 음식 오식, 자연이 만든 음식 재료의 비밀, 떠나는 용기. 저서도 꽤 많네요. 프롤로그. 건강 문제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면 일상생활 리듬이 깨지고 이는 곧 심각한 고민이 되어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이 책에 실린 36가지 생활습관은 최근 현대인에게 발병 빈도수가 높은 질병에 대한 생활 밀착형 처방전입니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무심코 반복해왔던 잘못된 습관이 지금껏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차례. 병은 스트레스에서 시작된다. 2. 병은 식습관에서 시작된다. 3. 병은 저녁 시간에 시작된다. 4. 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 5. 병은 스마트 기기에서 시작된다. 6. 병은 성생활에서 시작된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을 예방하는 생활 실천 팁. 과로를 피하라.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라.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만성 피로가 쌓이고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된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하라고 합니다. 밤샘 야간 근무, 야행성 생활을 피하라. 화는 제대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40, 50대 여성들이 너무 참고 살아 한이 쌓여서 화병이 생기는 사례가 많았는데, 반면에 요즘은 젊은 층에서 화병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현대인의 화병은 주로 금전적인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직장 내 업무에 대한 부담감, 인간관계 등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긴 화병 증상은 조금씩 천천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명상으로 화를 다스린다. 하루에 15분씩 2번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2시간 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발작이 생기는 원인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겠죠.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많대요. 심장벽 전문 클리닉에 응급 후송된 환자들의 59%가 다 공황장애 환자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병이지만 정신과 환자의 3에서 40%가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60에서 150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2~3배 더 많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생활 실천 팁. 상황에 익숙해져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자신만의 긴장위원법을 개발하라.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숙면을 취하라. 삼가해야 될 것은 너무 격렬한 운동이나 장시간 걷거나 밀폐된 공간, 카페인 음료, 술 마시는 것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운동에 미쳐라. 우울증은 슬프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감정도 생기지 않는 병이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생긴다.
육체가 건강하면 마음도 균형을 찾게 된다. 우울증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대부분 운동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라. 불면증. 4주 이상 지속적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면 당신은 만성 불면증이다. 불면증을 예방하는 생활 실천 팁. 자기 전에 샤워하기. 자기 전에 20분 정도 따뜻한 샤워를 하면 뇌 긴장이 풀어져서 좋다고 합니다. 독서하기. 낮에 있었던 복잡한 일은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책을 읽거나 다른 무언가를 시도해보라고 합니다. 두통, 수면이 답이다. 당신에게 심한 두통이 주기적으로 있다면 크게 3가지 원인인데, 첫째, 뇌종양, 둘째, 혈압, 소화장애, 감기, 셋째, 스트레스 같은 마음의 문제이다. 충분히 잠을 자라. 머리가 아플 때는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충분히 잠을 자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도 거르지 말라 합니다. 뇌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두통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병은 식습관에서 시작된다. 즐겁게 식사하면 병이 없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 먼저 균형 잡힌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해요. 점심은 가능한 한 백반을 먹으라고 하고 느긋하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천천히 먹으래요. 그리고 식사 후엔 산책을 하래요. 30분 정도만 간단한 산책을 해도 당뇨병에 예방이 되고 당뇨병이 있어도 치료에도 좋다고 합니다. 장 건강은 곧 면역력과 직결된다. 장이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도 튼튼하다. 장염을 예방하는 실천 팁. 물을 끓여 마시고 손을 씻어라. 혼자 밥 먹지 마라. 스트레스성 폭식. 혼자 먹으면 또 폭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먹으면 먹는 속도가 빨라져 과식을 하게 된대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기분 좋게 식사하면 소화액 분비가 활발해져 소화도 더 잘 되고 장내 가스도 덜 생긴다. 커피는 하루에 딱 3잔만. 카페인을 먹으면 5분 내에 신체 각 부위로 퍼지는데 건강한 성인 남자의 경우 6시간이 지나면 섭취한 카페인이 절반 정도 체내에서 분해된다고 해요.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특정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카페인이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대요. 빈혈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커피를 더욱 멀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점심 산책을 즐겨라. 몸이 붓는다고 호소하는 환자의 95%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는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고 걸어서 가서 식사를 하면 좋겠죠. 걸을 때는 약간 빠른 걸음으로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어라. 기혈순환이 좋아지면서 오후에 다리 붓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병은 저녁 시간에서 시작된다. 먹고 바로 눕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걸릴 수 있대요. 체중을 줄여라. 지방간. 체중을 감량하면 간에 쌓인 지방도 빠진다. 현재 체중의 10%만 감량해도 지방간이 많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휴식 스케줄을 짜라. 안면신경마비가 생겼던 시점에서 극도로 심각한 과로를 했거나 영양 상태까지 나빴다면 젊은이라고 하더라도 회복이 아주 더디다고 해요. 얼굴이나 귀 뒤쪽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안면신경마비는 회복도 더디고 치료를 충분히 하더라도 얼굴 마비에 후유증이 남긴대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무척 중요하다. 안면신경마비를 예방하는 생활 실천 팁.
술 먹고 시원한 데서 자지 마라. 얼굴 근육을 움직여줘라. 맞아요. 우리가 얼굴 근육은 잘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근데 눈을 크게 뜨는 동작, 얼굴을 찡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는 동작, 풍선 불기, 껌 씹기 이런 거는 하면 좋다고 하네요. 술은 절대 금물이다. 통풍에는 술이 안 좋다고 합니다. 술은 끊어야 한다. 통풍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술과 기름진 안주다. 과로는 몸의 독이다.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주로 몸이 약해진 노인이나 건강이 나쁜 사람, 암 환자 같은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영락 없이 감기 몸살처럼 열이 나고 오한이 난대요. 그래서 초기에 감기 몸살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감기약을 먹다가 심해진 다음에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나 봐요. 통증이 어느 한쪽에서 나타난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물집이 띠를 이루면서 어느 한쪽에 나타나거나 통증이 있을 경우 그건 대상포진일 확률이 높으니까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합니다. 병은 생활습관에서 시작된다. 만성 피로를 예방하는 생활실천 팁. 균형 잡힌 식사를 해라.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피하라. 커피는 2잔 이하로 줄여라. 매일 유산소 운동, 조깅, 수영, 걷기 20에서 30분 이상 하면서 즐겨라. 그러니까 운동을 최소 20분 내지 30분 하라는 거예요. 술, 담배는 신체 면역력을 떨어뜨리니 되도록 끊어라. 일주일에 하루는 가족과 함께 온전히 휴식을 취하라. 만성 피로를 예방하는 음식이 사과라고 합니다. 사과에는 구연산이 있는데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요. 뚱보가 되려면 아침을 걸러라. 복부 비만은 잘못된 식습관과 무절제한 생활,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결핍,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중년에 남성에게 쉽게 볼 수 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순간 소화액은 줄어들고 식욕이 달아난다. 그러나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대로 식욕은 오히려 왕성해지고 많이 먹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레 뱃살도 늘어난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복부에 많이 쌓인대요. 그래서 복부 비만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비만을 예방하는 생활 실천으로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걸어라. 배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숟가락을 놓아라. 예방하는 음식으로는 토마토, 바나나가 좋다고 해요. 물을 많이 마셔라. 변비. 쑥변은 변비가 없는 사람에게도 5에서 7kg 정도 장 속에 존재하고 변비가 심한 사람에게는 9에서 14kg까지 몸속에 쌓인대요. 또 쑥변에서 생기는 독소는 혈액을 타고 몸의 각 장기에 흘러들어가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변비는 너무 흔해서 가벼운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대장암을 유발하는 위험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변비를 예방하는 생활 실천으로는 많이 걸어라. 대변을 보고 싶을 때는 바로 화장실에 가라. 변비를 예방하는 음식으로는 청국장, 고구마, 사과, 요구르트. 걸어야 산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걷는 게 좋다고 해요. 걷기 운동은 혈관을 넓혀주고 탄력이 생기게 하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체중 조절 효과가 있고 혈압을 낮춰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다. 매일 30분에서 50분 정도 규칙적으로 걷는 게 좋대요. 오전 10시에서 저녁 9시까지 사이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는 생활 실천 팁. 담배를 끊어라. 체중을 줄여라.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해라. 음주를 자제하라. 싱겁게 먹어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라. 명상하라.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라. 신선한 과일과 저지방 음식, 저염식 식사를 하라고 해요.
허리 디스크와 혼돈되는 질병이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이다. 제대로 많이 걸어라. 허리 근육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 또 걷기라고 합니다. 정말 걷기는 만병통치약 같아요. 가슴을 쫙 펴라. 거북목 증후군. 거북목을 만드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첫째, 핸드폰을 목에 걸고 다니는 습관.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목 주변에 뭘 걸고 다니면 어깨 근육이 긴장되어 거북목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불편한 높은 구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신문이나 책을 펼쳐놓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읽는 습관도 목과 어깨에 부담을 준다고 해요.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생활 실천으로는 등을 펴고 앉아라, 기지개를 자주 켜라, 타올을 말아서 배고 눕자, 통증이 심하면 침을 맞아라. 스마트폰이 젊은 노안을 만든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현대인들에게 척추 질환, 손목 저림, 어깨 결림, 다양한 몸의 이상을 유발하는데 특히 눈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다. 수시로 먼 곳을 바라보자. 스마트폰 화면을 장시간 집중해서 볼 때는 분당 눈 깜빡임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수시로 먼 곳을 바라보거나 초록색 산, 나무 이런 걸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녀 모두 겪는다. 갱년기 증후군. 모두 중년에 찾아오는 오춘기, 즉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다. 남녀 불문하고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갱년기 증후군을 겪게 된다. 취미생활을 즐기자. 반려식물을 기르자. 반려동물을 키우자. 나도 몰랐던 사소한 생활습관이 질병을 유발한다. 자율신경 기능 이상, 과민대장 증후군, 지방간, 고혈압, 질병은 없애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생활 밀착형 처방전. 질병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 점검하면서 깨달으면 나아질 수 있겠죠. 올바른 생활 습관이 건강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정의한 박사님은 건강 생활 습관으로 잠과 밥, 운동, 머리 식히기가 중요하다고 해요. 이 박사님은 늦어도 11시에 잠을 자고 6시에 기상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해요. 박사님은 취미로 성악을 하고 사진을 찍고 여행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1년에 2번 명절에 꼭 혼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혼자 여행을 하신다고 하네요. 참 멋지십니다. 혼자 여행. 여러분들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늘 하루에 조금씩 실천하길 바랄게요. 걷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